소명학교의 허윤정 선생님을 통해서 작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주어진 답을 맞추는 교육, 집어넣는 교육에서 이제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말할 수 있는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툴이 그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목마른 제게 생수 같은 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워크북 22페이지를 보시고 그 고민 속에서 이것은 제가 1년차 디베이트를 경험한 교사로서의 수업을 좀 나눠보면 저와 같이 처음 접했거나 혹은 접해서 적용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절차가 있죠.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담아내는 내용을 선생님들은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업 설계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명학교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남북 통합이고요. 두 번째가 세계 선교, 그리고 성서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합을 핵심 가치의 수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교과를 만들었고요. 그 교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목표를 정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분단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영역군에 속하든지 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명학교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키워내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표를 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4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남북 분단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 살펴보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통일의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해야 돼. 남북 원인에 대해 말해야 돼. 내 수업을 듣고 나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것을 끄집어내야 내 수업이 잘된 수업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혹시나 이것이 잘 안 되면 나는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라고 스스로 좀 패배감, 좌절감 이런 것들 속에 갇히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 2, 3, 4번 중에서 제가 디베이트 수업을 처음부터 김남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기독교 세계관과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수업에서 나는 수행평가 중에 하나를 디베이트의 양식을 가져와서 한번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라도 작게나마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지점에서 적용을 할까? 세 번째에 통일의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화를 위해서 통일이 불가피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직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통일 말고 어떤 대안이 있겠어? 라는 것을 설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이유를 좀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정했습니다. 주제를 제가 정했고, 이걸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다 원래대로 하면 마지막에 동전을 던져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디베이트라는 형식이 있는 토론을 갖고 해보면 어떠냐 했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다른 숙제도 너무나 많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해야 되나? 또 그렇게 칼을 꺼냈는데 다시 칼집에 넣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 중에 하나를 뽑자. 하나를. 그리고 우리가 참관을 하고 대신 경기는 한 번씩 다 참여해 보는 걸로 하자.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로 타협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레를 추첨해서 구성을 했고요.
4명을 한두레로 편성했어요. 그 이유는 11학년 우리 학생들이 결석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각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안 오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아까 말한 대로 편차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명을 했을 때는 같이 공부는 하고 뭐 입안문을 쓰던 이 과정에서 먼저 읽도록 좀 너희들이 배려하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존중을 해줬고 그렇게 해서 두레별로 입안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 50분 수업에서 시간을 줬지만 사실상 자료를 찾고 출처를 찾고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 처음 해본 친구들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많이 그런 것들 훈련을 하지 않고 제가 수행평가로 바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요. 그래서 1과 이후에도 제가 함께 좀 남아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그 확보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안문을 나름대로 썼어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찬성 입안문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 24페이지에 보면 반대 입안문이 있습니다. 찬성 입안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학생들이 입안문을 썼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문화 발전 요 3가지를 근거로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반대 근거는 같은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의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 때문에 맛있었다 혹은 이 음식 때문에 맛없었다 이런 같은 의견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도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이 있다와 또 경제적 손해가 예상된다,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으로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다양한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지만 또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휴전선이 155마일이면 230km 정도 되는데 압록강이 800km, 두만강이 500km면 통일된 다음에 국방 비용은 잠재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국경선을 맞이하면 탱크나 하다못해 휴전선을 설치해도 더 길어지면 비용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무조건 국방 비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좀 신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참여해서 자기가 리서치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리서치한 것을 보면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은 제가 봤고요. 학생들이 심판까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았고 수행평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수에 좀 민감할 수도 있어서 제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경기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 경기를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참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 태도는 제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일단 조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일 신기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자는 거야? 이런 저도 심판 보는데 정신이 없고 집중해서 적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저도 수업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또 그 수업을 참관하러 오신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놀라기도 하시고 그랬던 경험은 저 역시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담아봤는데요. 한 학생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고 왜 그런 입장을 알게 되었는지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통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토론 준비와 토론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 특히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좀 제가 피드백 보면서 왜 그 복음적인 얘기, 교회 관련 이야기는 왜 안 나오지? 이 부분을 내가 안 해서 그런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 학생은 우리는 찬성팀이었지만 반대팀과 토론하면서 국방비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자세히 알아갈 수 있어 좋았고 최종 발언 담당이었는데 시간 부족과 실수한 점이 아쉬웠다. 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줬죠. D 학생 통일 디베이트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같이 조사하면서 협동심을 느꼈다. 우리 저는 통일 반대 측이었는데 난 통일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생기는 단점들과 문제점도 알게 되어 새로웠다. 이 학생 항상 통일에 대해 친구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래서 좋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라고 질문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좋고 단점도 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질문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F 학생, 통일 디베이트를 준비하면서 통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배움이 많이 일어났구나라는 뿌듯함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학생들이 이해를 한 건가? 찬성과 반대 입장 속에서 매몰된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땅하고 좀 더 한 대 맞은 게 어떤 학생 그걸 보니까 제가 워크북에도 적어놨는데 평소 통일의 반대 입장이었다고 했는데 통일 디베이트를 통해 반대 의견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헐, 이건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피드백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도 내가 수업의 목표를 정했고 나는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나름의 이 수업의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베이트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더 잘 갈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됐을 때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수업에 실패했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결국 통일을 찬성을 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도 그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떤 반대 의견이 있는지를 경청하고 그 생각을 가진 학생들 혹은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다면 사회인이 돼서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 말만 너무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과 오늘날의 문제가 더 생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명확히 이유에 대해서 알고 또 이 학생의 피드백은 그래서 수업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가졌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걸 판단까지 다 이끌어낼 거라고 했던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좀 회개를 했던 것 같고 그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물을 줬을 뿐이야. 그런데 마치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가 있었구나라는 좀 회개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그래 오히려 이런 것이 건강한 수업이고 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에서 선생님들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너무 내가 조급하게 접근한 건 아닌가? 내 수업 차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 과정에 있다 보니까 대학 입시를 염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요. 수업에서 그 학생이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집중해서 보는 그래서 일반 학교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곳에 그 수업의 성장을 기록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 대안학교지만 물론 대안성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일반 학교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라면 거기서 통해서 소명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적어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입장의 학생이면 찬성 입장 학생대로, 또 반대 입장이면 반대 입장의 학생대로 실제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고 제가 생활기록부에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적었던 글자 수도 500장각 이렇게 돼 있고 바이트로 1500바이트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일반 학교 생활기록부의 형식에 준해서 적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 찬성 입장 A 학생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장, 배움, 그리고 교사의 최종적 평가, 이렇게 이 3단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성 입장 A 학생, 남북 분단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남과 북이 협력하여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 먼저 한반도가 분단된 원인과 과정,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전반적인 부분을 배운 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디베이트 수업에서 찬성 입장을 뽑아 자료를 찾고 통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민족적 이유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함. 이런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고, 디베이트를 통해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달음, 이렇게 적었고요. 찬성 입장은 저하고 목표를 같이 하니까 쓰는데도 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즐겁게 썼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반대하는 입장의 학생. 주님, 반대 입장 학생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얘는 반대했어요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반대 입장 A 학생. 남북 분단의 원인과 이 앞부분은 동일하고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디베이트 수업에서 반대 입장에서 자료를 찾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침. 국방비 절약의 반대 논리로 통일 이후 국경선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며 잠재적 위협국이 많아진다는 주장이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음. 제게 호응을 얻은 건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호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 그 B 학생 같은 경우는 디베이트 수업에서 반대 입장을 뽑아 자료를 찾고 자원 매장량으로 통일 편익이 크다는 주장에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부분에서 친구들의 호응을 얻음. 디베이트 수업을 통해 통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됨. 또한 통일에 대한 막연한 관점이 아니라 넓은 관점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됨. 그래서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통의 필요성 또는 통일의 당위성을 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의 호응을 얻었다로 얼마든지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 피드백에 선생님, 저는 수업을 마쳤더니 찬성도 아니고 찬성도 맞는 것 같고 반대도 맞는 것 같아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주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 제 입에서 토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고민하다가 써봤어요. 네, 읽어볼게요. 디베이트 수업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뽑아 통일 비용과 서로 다른 사상, 경제체제에서 오는 혼란을 근거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통일을 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과 종교의 자유 등 인권의 측면에서 통일 찬성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함. 디베이트 수업을 통해 양쪽 입장을 고민해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통일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는 발표가 인상 깊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데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경제적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장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성경적 관점의 답변을 한 것이구나. 참 지혜롭다. 그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경제적 이유, 인권적 이유, 민족적 이유, 우리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들도 있고 반대의 이유도 동일하게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인데 그 가치를 두느냐에 대해서 이 친구가 고민을 했구나. 이 수업 제대로 이해했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면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번 학기 수행평가로 통일 디베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선생님들께 나누었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교사 개인이 아무리 당위적으로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울리는 깽과리 소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디베이트 수업은 소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통일관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통일관은 무엇인지, 기독교적 통일관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씨앗을 스스로 심을 때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들면서 내가 패배했구나, 수업을 잘못했구나 라는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업에 맞는 시간에 그 학생에게 적절한 것을 보여주셨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이끌어 나가시겠지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통일 디베이트 수업이 저는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시도되고 좀 공유돼서 제가 밟았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앞으로도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들의 사례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바람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통일에 대해서 또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길 기도해 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나시 1부는 이렇게 마쳐지게 되겠고요.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자리를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시 50분 다 돼 가는데 11시까지 좀 휴식을 취하고요. 이제 디베이트 후반부는 특별 영상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좀 쉬시고 다시 접속해서 디베이트 후반부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있는 저